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5장의 지배기업 지분율 변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계적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우리가 3장, 4장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 항상 보고기간 초에 지배가 종속의 지배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요. 회기기간 중 아무 때나 지배력을 취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보고기간 중에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을 할 거고요. 한편 종속기업 투자 지분의 매각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가. 일부 매각도 있을 거고요. 전부 매각도 있을 것이고요. 일부 매각을 하면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번 시간에 종속기업 투자 매각과 관련된 연결을 모두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요. 이후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계속 종속기업 투자 매각과 관련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기간 중에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를 그림 2를 통해서 살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배종속 모두 보고기간이 기초가 1월 1일, 기말이 12월 말일이라고 가정을 할 때 예를 들어 4월 3일 이런 식으로 지배력은 기중 아무 때나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지배력 취득일을 전후해서 지배기업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라지 A, 이 이후를 라지 B라고 가정을 하고요. 종속기업은 스몰 a, 스몰 b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연결재무제표는 이 기 말에 보고기간 말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할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디까지인가?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지배력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 여기에는 지금 상실은 아니고요. 지배력 취득이 기중에 있었잖아요. 4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이 B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만 연결재무제표에 담겨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장에서 봤던 합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기중에 만약에 합병을 했다고 하면 합병 직전에 발생한 피합병 법인의 수익과 비용은 취득 승계 대상이 아니죠. 합병 후에 이 존속기업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피합병 회사의 수익과 비용이 그때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계속 포함이 되겠죠. 같은 논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봅니다. 갑은 1년도 4월 1일에 의뢰사 주식 80%를 6만 5천에 취득해서 지배기업이 되었습니다. 지배력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 잔고금액 같다고 가정했고요. 다음은 1년도 두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여준 겁니다. 갑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전체 재무제표고요. 의뢰사는 4월 1일을 전후해서 이 앞에 석 달치, 뒤에 9달치의 손익계산서가 보여지고요. 더 나가서 3월 말일자 재무상태표, 12월 말일자 재무상태표까지 보여줍니다. 물음을 보면 1년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야 할 연결조정 분계를 하고 정산표도 만들어보자. 단 영업권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2천이다 이런 정보를 제시한 겁니다. 들여다보면 3월 말일자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7만이고요. 공정가치랑 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때 80%를 6만 5천에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1년도 12월 말에 가서 연결조정 분계를 해보는데요. 지배력 취득 시점 즉 1년도 4월 1일 현재 종속기업 자본 7만이고요. 그때 6만 5천 원 80%입니다. 80%랑 퉁치면 초과지급액 9천이 영업권으로 잡히고요. 20%만큼 비지배 지분이 잡힙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 2천이 있다고 전제를 했죠. 그래서 9천 중에 2천만큼 손상차손으로 대체를 하고요. 당기순이익은 9달치 순이익이죠.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이익이 11,000이죠. 따라서 11,000의 20%만큼이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가 됩니다. 정산표를 만들 때 갑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재무제표고요. 의뢰사의 재무상태표는 1년도 12월 말이지만 이 손익계산서는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수익과 비용 7만과 5만 9천을 포함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죠? 교재 425쪽 2절에 종속기업 투자를 매각하는 케이스인데요. 먼저 매각을 한 후에도 지배력을 계속 보유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8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일부 팔아서 60% 지분을 소유하는데
여전히 지배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연결재무제표를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지배력 계속 보유 상태에서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볼 경우에요. 종속기업 투자를 매각하면서 일단 종속기업의 개별장부에는 종속기업 투자 대변으로 죽이고 처분대가 차변에 잡으면서 처분 손익을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는 연결 관점에서 보면은 자산의 처분 거래가 아니라 자본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장부에 인식한 처분 손익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연결조정 분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분 이익이 있었다면 일단 우르르 단순합산하죠. 거기서 지배가 개별장부에 잡았었던 처분 이익을 죽이면서 자본잉여금을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처분 손실이면 처분 손실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죽이면서 자본잉여금 감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감소할 자본잉여금이 부족하면 이익여금에서 조정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80% 지분에서 일부 처분을 하여 60% 지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비지배 지분율은 20에서 오히려 40%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연결 분계를 할 때 비지배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연결 조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지배 지분 20% 증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는데 이거를 종속기업 투자로 합니다. 이건 무슨 일이지? 왜냐하면 연결 조정 분계 1번을 할 때 종속기업 투자 매각 전, 즉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종속기업 투자를 일단 상기할 거 아니에요. 이때 80% 지분을 죽여버릴 텐데 실제 연도말 장부에는 60% 지분만 있을 거 아니에요. 20%는 매각을 했다니까. 따라서 이 분계를 하지 않으면 종속기업 투자는 마이너스 잔액이 될 거 아닙니까? 연결재무제표에. 그래서 20%에 해당되는 종속기업 투자를 늘려줘야 결국은 최종 연결재무제표에 60% 종속기업 투자가 상계가 되면서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 분계를 할 때 차변 대변이 불일치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은 차변이든 대변이든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모두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투자를 매각을 하는데 연결실체 밖에 있는 제3자한테 판 게 아니라 이거를 종속기업한테 매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종속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지배가 갖고 있다가 다시 자기가 되사는 거니까 자기 주식 취득에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기 주식 취득한 것만큼 순자산은 감소가 될 거고요. 이 순자산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도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 개별장부에 이거 죽이고요. 비지배 지분 감소시키고 종속기업 투자 역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때 이제 대차가 불일치된다면은 역시 차변 대변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종속기업 투자를 일부 매각할 때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관련 영업권도 제거한 것만큼 연결조정 분계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는 주장하는 책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지배력을 상실할 때만 영업권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80%에서 60%로 일부 매각을 할 때 지배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애초에 80% 취득할 때의 영업권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배력을 유지한 채 종속기업 투자 일부를 매각할 때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조본을 풀어봅니다. 일부 매각을 했고요. 계속 지배력을 유지하는 케이스인데 카페사는 X1년 초에 의뢰사 발행 주식의 800주 중 80%인 640주를 96만 원에 취득하여 지배기업이 된 겁니다. 이 1년 초 이제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자본금 80만, 이익여금 20만, 그래서 도합 100만인데 공정가치랑 같다고 했습니다. 1년도 당기순이익은 10만이고요. 2년도 당기순이익은 15만, 배당금 지급을 포함한 자본거래는 없다라고 했고요. 모두 경우 1과 2가 있는데 독립된 경우입니다. 경우 1부터 볼까요? 갑은 2년도 초에, 즉 지배력 취득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의뢰사의 주식 모두 640주 중에 160주를 연결실체 외부로 팔아버렸대요. 이때 처분 대가는 25만 원인데 처분이익 만 원을 인식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면은 이 96만 원 요거에 640분의 160을 곱하면은 이게 2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장부 금액 24만 원에 투자 주식을 25만 원에 팔았으니까 개별 장부에 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잡히겠죠. 갑회사는 의뢰사 주식을 매각한 후에도 계속 지배력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우 2도 볼까요? 뭐가 다르냐면은 갑이 보유하던 의뢰사 주식 160주를 이번에는 의뢰사한테 매각한 거예요. 즉 의뢰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25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역시 갑회사는 을한테 매각을 하든 제3자한테 매각을 하든 만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을회사는 2년도 말 현재 자기 주식 160주를 계속 보유한다는 거 되어 있고요. 두 가지 경우별로 2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조정 붕괴를 하자는 겁니다. 해답을 보면 먼저 연결 조정 붕괴를 하기 전에 갑이 을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때 B집의 지분이 얼마나 변동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을회사 지분 매각 전 을회사의 순자산은 얼마인가? 앞으로 가보면은요. X1년 초에 100만 원이고요. X1년 말에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고 다른 자본거래는 없으니까 X1년 말 혹은 X2년 초 110만 원이 순자산 장부금액이며 공정가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을회사 지분 매각 전에 을회사의 순자산 110만 원이고요. 갑이 160주 팔았어. 을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역시 지분 매각 후에도 1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배기업 지분율은 매각 전은 80%였어요. 800주 중에 640주. 그런데 매각 후에는 800주 중에 640주가 아니라 480주로 감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6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B집의 지분율이 20에서 오히려 40%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B집의 지분 110만 원에 0.2 곱하면 22만인데 매각 직후에는 110만 원에 40%를 곱해서 44만 원 즉 22만 원만큼 증가가 됩니다. 반면에 경우 2로 가보면 을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에 유통주식 수도 160주 감소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을회사 매각 직전 을회사 순자산은 110만 원인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을회사 지분 매각 후 을회사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25만 원만큼 자기 자본이 줄어들죠. 85만이 됩니다. 지배기업 지분율은 매각 전에 80%인데 매각 후에는 분자가 480주지만 분모도 이제 800주가 아니죠. 160주는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640주가 되죠. 그래서 75%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B집의 지분율은 20에서 25%로 5%포인트만큼 오릅니다. 자, B집의 지분, 을회사 지분 매각 전은 22만 원인데 매각 후에는 85만에 25%니까 212,500 오히려 7,500만큼 떨어진다. 이 계산을 먼저 해놓는 게 필요하죠. 나중에 연결조정 붕괴를 할 때 지배가 개별장부에 인식했던 종속기업 투자의 처분 손익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해야 되니 일단 먼저 나중에 볼 연결조정 붕괴 3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별장부에 종속기업 투자 160주를 처분할 때 어떤 붕괴를 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종속기업 투자는 장부금액 24만 원이 나갑니다. 96만 원에 취득했는데 8분의 2만큼 나간 거 아니에요. 이때 처분 대가는 25만 원이고 처분 이익을 만 원만큼 인식을 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늘상 하던 연결조정 붕괴를 해봅니다. 2년도 말인데요. 1년도 초로 가서 종속기업 자본의 장부금액은 100만 원, 공정가치도 똑같습니다. 80%를 96만 원에 취득했고요. 80%만큼 상계보면 영업권 16만 원, 20%가 B집의 지분입니다. 지배력 취득 시점, 즉 1년도 초부터 당기 초까지, 즉 X1년도 당기 순이익 만 원 중에 20%가 B집의 지분이죠. 3번인데요. X2년 초에 종속기업 지분을 연결실체 외부에 매각할 때 B집의 지분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B집의 지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22만 원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집의 지분 올리고요. 상대 계정은 종속기업 투자도 올립니다. 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속기업 투자는 이미 96만 원이 아니라 24만 원만큼 빠진 상태로 개별장부에 있는데 1번 붕괴를 할 때는 매각 전의 금액을 죽여놨잖아요.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실제 장부에는 개별장부에는 96만이 아니라 72만 원어치가 있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24만 원을 집어넣어줘야 연결정산표에 제대로 종속기업 투자가 0이 되겠죠. 만약에 이 붕괴가 없으면은 연결정산표에 종속기업 투자는 마이너스 금액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차가 안 맞죠?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고요. 더 나아가서 미리 보았던 이 처분이익을 없애면서 자본잉여금, 즉 개별장부에는 처분이익이 있더라도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처분이익이 포함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붕괴죠. 종속기업의 2년도 순이익 중에 B집의 지분율이 40%입니다. 그래서 B집의 지분 이와 같이 붕괴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경우 2는 지배가 160주를 종속한테 팔았죠. 종속이 자기 주식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어쨌거나 1번 붕괴, 2번 붕괴 요거는 경우 1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3번 X2년 초에 종속기업 지분을 종속기업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의뢰사 장부에는 자기 주식이 있죠. 그 자기 주식 죽여버리고요. 종속기업 투자 원위치 시키고요. 앞서 비지배 지분은 오히려 7,500 감소되는 거를 이미 분석해 놓았죠. 7,500 죽이고 대차가 안 맞습니다. 자본잉여금에서 모두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지배기업은 의뢰사 외부로 팔았던 의뢰사한테 팔았던 간에 처분이익 10,000원을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처분이익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한편 4번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율 이제 25%죠. 40%가 아닙니다. 앞서 37,500만큼 비지배 지분을 증가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종속기업 지분을 일부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력은 계속 유지하는 상태인데요. 종속기업 투자를 전부 매각하거나 혹은 일부 매각하더라도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겠죠. 지배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하는가? 자, 먼저 보고기간 초에 지배력 상실을 먼저 보고요. 보고기간 중에 지배력 상실도 들여다 볼 겁니다. 한편 종속기업 투자 전부 매각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도 있고요. 일부 매각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도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보고기간 초에 전부 매각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른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1110호에 문단 B98을 보면은 종속기업 투자를 매각을 함으로써 지배력을 상실할 때 회계 처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일단 들여다보자고요. 다음을 제거하래요. 그래서 지배력을 상실한 날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 영업권이 있으면 영업권까지 그 장부 금액을 모두 죽이래요. 지배력을 상실한 날 이전에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 지분이 있으면은 비지배 지분도 전부 죽여버립니다. 한편 다음을 인식하래요. 지배력을 상실한 거래, 사건, 상황에서 수취한 대가가 있으면은 차변에 수취한 대가에 공정가치를 집어넣으라는 거고요. 납원도 가와 유사한데요. 지배력을 상실한 거래 등에서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게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분배하는 것이 포함될 경우에 그 분배 금액도 차변에다가 집어넣자라는 겁니다. 한편 3번을 보면은 문단 B99에 근거하여 문단 B99는 뭐냐면 종속기업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도 있고 중급회계 때 배웠던 거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속적으로 기타 포괄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기타 포괄 손익이 있다면은 요거를 직접 이익여금으로 대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대차 불일치 금액을 전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라. 이 문구만 보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겠죠. 언뜻 생각해보면 여기 지배가 있고요. 종속이 있는데 둘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오다가 어느 순간 종속기업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지배력을 상실했으면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지배가 자기의 단독재무제표만 만들면 되는데 왜 IFRS에서는 이와 같이 전부 매각할 때 모의질 제거해라, 인식하라 뭐 이런 규정을 두었냐 하면은 IFRS는 기본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단기 중에 종속회사를 매각했더라도 둘을 합친 연결재무제표를 일단 작성한 후 여기에서 매각한 종속기업의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 부채, 비지배 지분을 제거하고 취득한 대가도 반영하고 처분과 관련된 손익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고기간 초에 종속기업 투자를 전부 매각했을 때 좀 전에 보았던 내용들을 분계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게 매각 대가, 현금이라면 현금이 들어오고요. 즉 지배와 종속의 연결재무제표를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종속기업의 자산, 종속기업의 부채를 전부 죽입니다. 관련 영업권, 둘을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었다면 영업권도 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을 거냐요. 그거 죽여버리고요. 비지배 지분이 있으면 역시 죽여버리고요. 대차 불일치 금액이 처분 손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배력 상실 시점에 이 처분 손익만을 묻는 객관식 문제도 있는데요. 금방 계산할 수 있죠. 처분 대가, 즉 분계로 본다면 현금이고요. 여기에서 종속기업 자산, 종속기업 부채 뺀 금액, 이 괄호안이 순액 개념이죠. 영업권도 자산이죠. 비지배 지분 빼고 그래서 이 금액을 뺀 금액이 바로 처분이익 내지는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보고기간 총에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예를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갑회사가 종속기업인 의뢰사하고 병회사를 지배한다고 할 때 X2년 초에 의뢰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X2년 말에 갑은 병회사의 2년도 말 재무제표하고 의뢰사는 X2년 초에 이미 날려버렸잖아요. 그 X2년 초 재무제표를 합쳐서
일단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서 1110호 문단 B98에 따라 의뢰사의 자산 죽이고 부채 죽이고 영업권 죽이고 빚집의 지분 죽이고 그리고 처분하면서 들어온 대가 반영하고 최종 연결재무제표 숫자를 확정짓는 뭐 이런 일들을 벌이면 되겠죠.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배가 있고 종속이 있을 때 특정 연도 초에 지배력을 상실했으면 이제 상실하면서 처분손익 인식하고 이렇게 종속기업 투자 현금 들어오면서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요 인식한 처분이익은 문단 1110호 B98에 따른 처분이익과 같지 않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종속기업 투자는 원가법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처분 대가는 그거에 비해서 계속 종속기업의 성과가 반영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분이익은 과거에 종속기업 투자를 공정가치법이나 나중에 배울 지분법으로 평가했더라면 나왔을 금액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앞에서 봤던 이 처분이익은 이미 회사의 성과가 다 반영된, 그래서 자산 부채의 성과가 다 반영이 된 그런 처분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겠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은 1110호 지배력 상실의 회계처리, 지배력 상실 직전에 연결재무제표 일단 작성하고요. 문단 B98의 분계를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해서 지배력 상실 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런 절차를 취합니다. 실무상 회계처리는 지배력 상실 시점에 종속기업 투자 처분 손익을 인식하고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처분 손익과 문단 B98의 처분 손익 간에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를 개별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시험은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거는 실무 이야기를 잠깐 제가 더 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종속기업이 더 있다면 그 기업만 포함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예 1번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걸 한번 예 1번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갑은 1년 초에 의뢰사의 지분의 80%를 6만에 취득했고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은 7만입니다. 공정가치랑 같다고 했고요. 갑이 의뢰사 지분의 전부를 2년도 초에 6만 3천에 팔았대요.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X1년도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갑회사 의뢰사 X1년도 재무제표인데 기준서 1110호 문단 B98에 따라서 연결조정분기와 연결정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의뢰사의 1년도 순이익은 3천입니다. 그래서 기말 이익여금이 2만에서 2만 3천으로 바뀌었던 거고요. 자, X2년 초에 갑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했죠. 그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7만의 자본금 잉여금, 종속기업 투자 80%랑 퉁쳐서 영업권 20% 비지배 지분입니다.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 즉 X1년도 순이익 중에 20%를 비지배 지분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B98에 따른 지배력 상실 분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르르 합쳐놨으니까 자산 14만원, 부채 6만 7천원, 요거를 자산 14만원, 부채 6만 7천원, 처분 대가는 6만 3천이에요. 근데 자산 부채뿐만 아니라 영업권이 있으면 영업권도 전부 날려버리려며. 영업권 여기서 4천이 있었죠? 그래서 영업권도 날려버립니다. 비지배 지분이 있으면 그것도 없애래요. 자, 비지배 지분 분기할 때 14,600, 그래서 14,600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체 안 맞는 금액, 이게 바로 처분 이익입니다. 이렇게 분계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직접 계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목할 건 연결 조정 분계인데요. 갑회사 의뢰사 아직 지배력 상실 직전을 가정해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재무제표가 만들어집니다. 연결분계하고. 그런데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그러니까 최종 재무제표는 지배력 상실 분계, 즉 B98에 따른 분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황색으로 표시한 금액이 됩니다. 꼭 복습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래요.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실무에서는 갑회사가 종속기업 투자를 처분한 후에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종속기업 투자를 연초 2년도 초에 처분할 때 6만 3천, 종속기업 투자 장부금액은 6만이고 처분이익 3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처분이익하고 문단 B98에 따른 처분이익 이 600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따라서 처분이익을 2,400 죽이면서 600으로 돌려놓고 이익여금 이런 조정 분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원가법 분계이기 때문에 6만원 처분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조정표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연결분계는 아닙니다. 자, 갑회사의 종속기업 투자 처분에 대한 분계만 해놓으면 요 회색으로 해놓은 갑회사 재무제표인데 처분이익 3천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처분이익은 60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2,400만큼 주기는 분계를 하면은 최종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이 최종 재무제표는 앞서 보았던 이렇게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 놓고 지배력 상실 분계를 반영한 최종 재무제표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복습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 못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